리츠 활성화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발표를 맡은 나이스 신용평가 이은미입니다. 오늘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 리츠 시장의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리츠는 위탁관리 리츠, 기업 구조조정 리츠, 자기관리 리츠 세 가지로 나뉘고 있습니다. 이 중 위탁관리 리츠가 투자자산 기준으로 약 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4년 말 국내 리츠 수는 400개, 투자자산은 약 100조 원 규모에 도달했습니다. 국내 리츠 시장 성장의 원동력은 정부의 지속적인 활성화 정책이었습니다. 2001년 근거법이 제정되었고 2014년 공공임대주택 리츠가 도입되며 자산 규모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2018년 공모 상장 리츠 활성화 방안 이후 상장 리츠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었습니다. 2022년부터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성장 속도는 다소 둔화되었지만 여전히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국내 리츠 신용평가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투자회사법상의 리츠의 공모, 상장, 신용평가 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임대주택 리츠나 연기금액 등의 지분이 50% 이상인 리츠는 공모 의무가 없습니다. 리츠가 상장 요건을 갖추게 되면 상장해야 하는데 상장 요건 중 하나로 주식의 분산이 있기 때문에 임대주택 리츠 등은 비상장 리츠가 대부분입니다. 또 상장 리츠 중에서도 개발사업 비중이 높은 리츠는 신용평가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민간 부동산을 임대 운영하는 상장 리츠가 주요 신용평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신용등급을 바탕으로 상장 리츠가 발행하는 회사채 규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서 회사채 발행 잔액은 2020년 말 약 3천억 원에서 2024년 말 약 1.7조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최근 발표된 리츠 활성화 관련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6월 리츠 활성화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정책 목표는 요약하면 리츠 시장의 규모 확대와 부동산 시장의 안정입니다. 주요 과제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민간 부동산 개발 시행을 자기자본 비율이 높은 리츠가 수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프로젝트 리츠 유형의 도입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한 리츠의 투자 대상과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아울러 임대주택 리츠와 같이 주거 안정을 위한 부동산 정책도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선 리츠를 통해 부동산 개발 시장의 위험도를 낮추고자 하는 방안입니다. 국내 부동산 PF 리스크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시행사의 낮은 자기자본 비율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PF 자본 구조에서 자기자본 비율은 약 3에서 5% 수준으로 주요국 대비 훨씬 낮은 편입니다. 이처럼 저자본 고위험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기자본 비율을 높여 개발 사업의 안정성을 높이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먼저 공공택지 매입 우선권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대형 시행사만 참여할 수 있어서 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토지 현물출자 리츠도 제한되었습니다. PF 사업비에서 토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20에서 40% 수준으로 브릿지론 대신에 토지 소유주가 토지를 현물 출자하여 리츠의 주주로 참여하고 해당 리츠가 시행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다음은 리츠의 투자 대상과 규모를 확대하는 안입니다. 이는 주로 상장 리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먼저 투자자산 재평가 이익을 배당하지 않도록 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자산 재평가가 활성화되고 리츠가 추가 담보 여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부동산 투자회사법 개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현재는 공모 리츠는 공모 리츠와만 합병할 수 있지만 공모 예외 리츠와도 합병할 수 있도록 M&A 규제 완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 배당 가능 이익을 외부에 배당하지 않고 내부에 유보해서 신규 자산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리츠를 활용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거용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정책입니다. 최근의 임대주택 정책 방향의 공통점은 안정적으로 공급을 확대하는 것과 거주 대상을 중산층까지 확대하는 것, 그리고 민간 자본의 참여를 유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작년 11월에는 한국은행 연구보고서에서 가계가 리츠의 주주로 참여하여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얻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그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한국형 뉴 리츠 모델이 제안되었고 언론의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정부는 일반 가계를 임대주택 리츠의 투자자이자 거주자로 참여시켜서 임대주택 공급을 안정적으로 확대하고 주거 목적의 가계대출을 민간 자본으로 대체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인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몇 가지 정책들이 리츠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그 실효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토지 현물 출자 리츠 방식의 실효성을 살펴보겠습니다. 토지 현물 출자 방식이 성공적이었던 사례는 1990년대 미국의 업리츠를 들 수 있습니다. 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현물 출자할 때 양도소득세를 이연할 수 있었고 이 업리츠의 도입으로 리츠 시장의 규모가 3년 내에 3배 정도 성장하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먼저 부동산 투자회사법 개정을 통해서 프로젝트 리츠가 제도적으로 도입되어야 합니다. 이후에는 토지 소유주와 시행사업자의 자발적인 참여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먼저 토지 소유자의 경우에는 현재 브릿지론 방식과 비해 투자 기간이 길고 손실 위험이 생겨 상대적으로 불리한 구조입니다. 기대 수익은 더 높아질 수도 있지만 시행사업자에 비해서 개발 사업에 대한 전문성이 낮기 때문에 적절한 인센티브와 투자자 보호 장치가 필요합니다. 시행사업자의 경우에도 현재 브릿지론 방식과 동일한 수준의 위험을 부담하지만 시행이익은 줄어들고 의결권이 분산되어 재량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규제 도입과 더불어 사업성과 안정성을 보완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지난 11월에 발표된 부동산 PF 제도 개선 방안에도 몇 가지 방법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향후 선도사업이 추진되면서 보다 현실적인 방안이 추가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리츠의 투자 대상과 운용 규모를 확대하는 정책이 시행되면서 향후 리츠의 투자 포트폴리오가 한층 다각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국내 리츠의 자산은 주택과 오피스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주거 자산은 주로 정책 리츠가 개발하고 운영하는 자산입니다. 반면 상장 리츠 등 민간 리츠는 오피스 자산의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한편 미국은 데이터 센터, 헬스케어 등 다양하고 수익성이 높은 자산군으로 포트폴리오가 분산되어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투자회사법 시행령이 개정되었고 공모사업 확대 등을 계기로 해서 국내 리츠의 투자 자산도 점차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부동산 주거 안정 정책에서는 공공성과 수익성 간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안정적인 임대주택 시장 운영을 위해서는 민간 사업자와 민간 투자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적정한 임대료 산정을 통해서 사업성과 배당 수익성을 함께 보완해야 합니다. 운영 기간 동안 사업성이 미흡하면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난 뒤에 임대주택의 분양 전환으로 이어져 임대주택 재고가 줄어드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또한 최근 논의되고 있는 임차인 지분 참여 모델의 경우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 임차인에게 원금 손실 위험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거 안정성, 임대료 상승 가능성, 그리고 투자 손실 위험 등을 모두 고려하여 임차인 보호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사점과 신용평가 방향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지속적인 정책 지원으로 리츠 시장은 중장기적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인허가, 세제, 공적자금 지원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 리츠 시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번 활성화 방안 이후에도 규제와 감독 체계를 정비하고 자본시장의 자금이 실물 부동산 시장으로 원활히 유입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리츠 시장의 성숙을 위해서는 상장 리츠 업계의 노력과 금융당국의 지속적인 지원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상장 리츠 업계는 과거 높은 레버리지를 기반으로 빠르게 성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기에 접어들면서 배당 축소 우려가 커졌고 그 여파로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특히 작년 하반기에는 유상증자가 집중되며 일반 투자자들의 우려도 커졌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자본구조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주주 신뢰를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자기자본 비율이 높은 리츠가 민간 부동산 개발 사업을 주도하는 구조로 시장 관행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프로젝트 리츠가 제도적으로 도입된 이후에도
성공적인 시범사업을 통해서 민간의 참여를 유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정책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사업성을 보다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어야 민간 참여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리츠 신용평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리츠의 자산 재평가가 가능해졌습니다. 각 리츠가 공시한 자료를 기준으로 자산 재평가 이익을 반영해보면 국내 상장 리츠 16개사의 평균 부채 비율은 약 46%포인트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부채 비율이 200%를 초과하는 리츠들의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9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일부 리츠는 개선된 재무지표를 바탕으로 회사채 등 시장성 조달을 늘려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은 다소 제한적입니다. 재평가 이익을 반영할 경우 정기적으로 공정가치를 반영해야 하는데 이에 따라 부동산 경기가 향후 하락할 때 자산 가치가 줄어들면 재무 안정성 지표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산 재평가 이익을 반영한 리츠는 미래의 부동산 경기 변동에 대비해서 적정 수준의 레버리지를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이스 신용평가는 2019년 리츠 신용평가 방법론을 제정한 이후 산업의 변화를 반영하여 평가 방법론을 검토하고 보완해 왔습니다. 현행 방법론은 투자 부동산을 보유하고 이를 임대 운영하는 리츠를 주요 평가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 작년에는 방법론 개정을 통해서 현금 흐름의 안정성 지표를 정교화하고 기타 고려 요소에 해당하는 주요 사례를 구체화했습니다. 앞으로도 규제 및 사업 환경 변화를 반영해서 신용평가 방법론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적시에 개정할 예정입니다. 정부의 정책 지원에 따라 시장이 확대되고 개별 리츠가 대형화되면 신용평가 대상인 리츠의 수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리츠의 투자 포트폴리오가 점점 다양해지고 재무지표에도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리츠를 둘러싼 사업 환경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나이스 신용평가는 평가 사례 증가를 기반으로 신용평가 방법론을 더욱 정교화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